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예체능 교육 관련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과목을 물어보면 어떤 과목을 좋아한다고 많은 아이들이 응답을 할까요? 체육, 그리고 과학입니다. 네. 음악, 미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예. 체육은 일단 뛸 수 있어서 좋아하고요. 예. 뭐 뛰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아하죠. 과학은 실험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뛴다는 것, 그리고 실험한다는 것, 공부와는 좀 다른 뭐랄까요? 일종의 놀이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악도 미술도 나름 즐거울 것 같은데 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에 들어가지 못할까? 물론 음악, 미술도 국어, 수학, 영어 시간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좋아하죠. 하지만 그 정도일 뿐, 좋아하는 과목 손들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했을 때 음악, 미술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사실 몇 안 됩니다. 예. 아이들 입장에서는 체육이나 과학처럼 논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음악적인 기능, 미술적인 기능을 익혀야 하는 그런 과제처럼 다가옵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워야 하고 음을 익혀야 하고 또 색칠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도화지 안에서 선을 넘지 않게 그려야 하고 뭔가 입체적인 것을 만드는데 생각처럼 잘 만들어지지가 않죠. 악기를 배우거나 미술 활동을 하는 자체는 주로 이 손가락 근육을 사용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뭔가 익히거나 또는 창조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색종이를 접거나 풀칠하는 것도 또 가위질 하는 것도 평소 자주 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무척 힘들고 또 세심함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죠. 이렇게 잘 뭔가 손근육이 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예체능 사교육을 시작하다 보면 오히려 예체능을 싫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예체능 사교육 많이들 하시나요? 하시겠죠. 예, 2019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요, 초중고 사교육비가 21조 원이 집계됐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율은 2007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초등학생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제 주요 교과가 아닌 예체능 사교육이요, 전체 사교육이 무려 41%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입시와 가까워지는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예체능 사교육 비중이 줄어들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대한민국 예체능 사교육 시장을 초등학생들이 이제 떠받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제 그나마 코로나 이후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예체능 사교육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상.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코로나에 대한 염려 때문이죠. 이제 대부분 집단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체능 교육의 특성 때문이고요. 코로나가 만약에 이제 안정화되는 시기가 오면 아마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은 다시 제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또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지 않고 만약에 의존하더라도 또 성공적으로 예체능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저학년 시기까지는요, 이 손을 사용하는 놀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뭐 종이 비행기들을 접어서 날리기도 하고, 뭐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자, 또 가능하면 큰 종이일수록 좋고요. 또 꼭 규격화된 도화지가 아니어도 돼요. 뭐 택배 상자 그냥 뜯어가지고 펼치면 다양한 이제 전개도 모양의 아주 두툼한 이제 도화지가 되죠. 그 위에 뭐 색칠도 해보고 마음껏 낙서도 해보고 다른 색종이나 실 같은 걸 잘라서 붙여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손을 통한 동작 활동을 하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생각한 대로 자르거나 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손 근육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형성되면요, 이건 악기를 쥐는 손의 어떤 악기의 특성에 따른 그런 모양에 따라서 손을 잡는 그런 힘이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은요, 보통 두 차시를 연속으로 붙여서 수업을 진행해요. 이 두 차시라는 게 40분씩 두 번을 말하는데요. 이걸 연속으로 이어서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론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빼면 이제 그마저도 다 확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한 작품을 완성하려면 손가락이 일단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그 시간이 오히려 즐겁기보단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중간에 이제 실수를 하겠죠. 초반에 실수하면 다행인데 한 30분쯤 지나서 뭔가 실수를 하면 이제 다시 만회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죠. 예. 일단 취약 전에 이 손을 이용한 활동을 많이 한 아이들이 예체능의 성취를 보이고 다가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예체능 교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저거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먼저 아이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지금 성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도 중요해요. 그것도 잘 살펴보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뭐 드럼이나 장구, 북 같은 어떤 리듬과 장단을 통해서 자신을 신나게 표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에게 뭐 첼로나 바이올린을 주면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자세를 잡으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음악 자체가 싫어지죠. 예. 악기를 연주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음악 자체를 즐기는 분위기가 먼저입니다. 또 뭐 소리보다는 움직임에 이제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그에 걸맞는 체육 활동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죠. 일단 처음부터 미술, 체육, 음악을 모두 다 잘하게 하려는 생각은 기능 위주의 예체능 사교육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어요. 더 잘하게 하기보단 일단 아이에게 맞는 한 가지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 한 가지를 찾는다는 건 일단 우리 아이가 음악, 미술, 체육 관련해서 어느 쪽에 좀 더 소질을 보이느냐, 그것부터 이제 큰 테두리 안에서 보셔야 되겠죠. 체육 관련 소질을 보이는 아이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 활동에 적합한 아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지간해선 잘 지치지가 않습니다. 예, 지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산책을 해도 늘 길이 아닌 곳으로 막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신의 균형 감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철봉을 해도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라 철봉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또 거기 올라가서 앉으려고 하고 심지어 서 있으려고까지 해요. 예. 그리고 힘 조절을 잘합니다. 그래서 공을 몇 번 주면 가지고 놀면서 스스로 컨트롤하는 걸 익혀요. 예. 이런 아이들은 일단 체육 활동의 기회를 주기적으로 우선적으로 주시는 것이 좋죠. 예.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동시에 이제 새로운 동작을 하나하나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되면요, 성취감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미술의 소질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미술의 어떤 소질과 나름대로의 감각이 있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요, 일단 세부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살아있어요. 여기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을 그려도 각각의 표정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표정들이 다 다릅니다. 예. 특히 옆모습, 예. 이 옆모습과 앞모습의 확실한 차이를 나타내요.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은 몸을 옆으로 그려도 이제 얼굴은 정면으로 향하게 그리는데요. 이제 미술적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몸과 얼굴을 동시에 옆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뛰어가는 사람을 그려보게 하면 아이의 미술 감각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 별 고민 없이 뛰어가는 사람의 옆모습을 쓱쓱쓱 신체와 얼굴까지 같이 다 옆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그려내면 평소 아이의 관찰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음악의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아이들은 멜로디에 대한 기억을 참 잘합니다. 예,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이 노래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노래야. 예. 이거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뭐뭐뭐 할 때 막 나왔던 노래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이 아이들은요, 시각적인 매체를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음악 쪽으로, 배경음악에 더 깊이 몰두하고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예. 교실에서도 보면요, 교과서에 있는 동요를 몇 번만 듣고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거리고 악보 가사를 보지 않고 저도 따라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어떤 작은 음악회나 악기 연주회를 데려가면 돌아오면서 어떤 연주자의 악기를 배워보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죠. 자, 선생님, 그런데요, 우리 아이는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관심이 없어요. 이걸 하려고 하면 그냥 막 답답합니다. 예. 네,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예체능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일단 많은 걸 시켜보자고 이것저것 시켜보다가 결국 다 하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몇 개월씩 하고 멈추거나 이제 바꾸기를 반복하시죠. 그럴 때는요, 일단 예체능 학원을 보내는 걸 멈추시고요. 우리 아이가 혹시 외부 시선에 좀 민감한 건 아닌지 살펴보실 필요도 있어요. 예체능은 성취도가 바로 눈앞에 탁탁 보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축구를 하면 골 컨트롤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바로 쉽게 되지 않죠. 자꾸 공은 옆으로 나가고, 뻥 차면 골대 밖으로 가고, 예. 그림을 그리면 그린 결과가 일단 내 눈앞에 딱 보이는데 이게 마음에 잘 들지 않아. 이게 초반부터 마음에 들 수가 있나요? 예.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 막 삐삐삐삐, 예. 형편없는 악기 소리를 내가 스스로 들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독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은 관심이 있어도 그냥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하기 싫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아이들은 내향적인 성향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예. 그럴 때는 일단 집에서 엄마랑 멜로디 연도 풀어보다가, 배드민턴도 해보다가, 물감도 짜서 여러 가지 색깔도 만들어 보고, 어느 정도 해당 분야에 대해서 나름 자신의 손근육을 최대한 사용하게 한 후에 이제 하나를 골라서 꾸준히 좀 더 제대로 배우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이것저것 보내보다가 하나 만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보내시면 오히려 성취감도 더 떨어집니다. 예. 성취감이 계속 떨어지면 자기 효용성이 낮아지고요. 이 자기 효용성이 낮아지면 자존감도 낮아지게 됩니다. 자, 예체능의 시작은요, 즐거움부터입니다. 예, 엄마, 아빠 예체능 잘 누리고 계신가요? 일단 엄마, 아빠도 그걸 누리고 즐거우면 아이가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예, 이런 거죠. 아이가 공을 찼더니 즐겁고, 그림을 그렸더니 좋고, 노래를 들었더니 행복했다. 그 순간이 출발입니다. 최대한 그 순간에 대한 일단 빈도수를 늘려가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보단 즐겁게 자주 짧게라도 만나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가가는데 거부감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모두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예, 모두 다 잘할 필요 없어요. 그 중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하나를 먼저 찾으세요. 예. 그 중 하나라도 내가 평생 지니고 가서 꾸준히 할 수 있게 된다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에 집중해서 얻는 성취감은 자기 효용감이 올라가고 이제 또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죠. 실제로요, 많은 연구에서 예체능 중에 하나 정도만이라도 꾸준하게 성취감을 얻는 아이들은 더불어서 근면성 수치도 무척 높게 나옵니다. 혹시 가끔 그런 거, 주변에 그런 사람 못 보셨나요? 얘는 체육 특기자였어요. 그래서 체육만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육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무슨 시험이나 입시에서 또 명문대를 가거나 아니면 무슨 변호사 시험을 보거나 등등등. 예.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이제 합격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
하나에 몰두했던 그 힘이 결국 뭐 학습에도 이어지면 학습으로 전환시키면 뭐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서 공부하는 건 아주 우습게 되는 거죠. 하루에 10시간씩 운동했던 사람이 10시간씩 앉아서 이제 학습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체능 중에 하나 정도만 꾸준하게 해도요, 근면성 수치가 무척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말다 하지 마시고요. 찬찬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즐겁게 짧더라도 빈도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우리 어머님들부터 다시 한번 피아노 좀 쳐보시거나 배드민턴 해 보시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보시거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40 중반에 40 즈음에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뚜벅뚜벅 함께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